연구실 안전, 기계 안전. 잠깐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혼자서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렸다 작업해. 네, 다녀오세요.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 기다렸다가 같이 하자니까. 어쩌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둘이 같이 합판을 자르다가 내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혼자서 작업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어 버렸어. 네, 가공물이 튀는 걸 막으려다 그만. 저런, 근데 둥근 톱에 안전장치가 없었나요? 안전장치? 없었던 것 같아. 위험기계 사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 모르셨나요? 그리고 안전수칙도 준수하셨어야죠. 아, 우린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아휴,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다치는 일이 없도록 기계 안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것부터 내가 알아야 하는 거지? 오늘은 먼저 기계 재해 발생 원인, 기계 설비 안전과 방호, 기계 설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기계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기계 설비 안전과 방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기계 설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1. 기계 재해 발생 원인. 연구원님, 기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물론이지. 일반적으로 기계는 동력을 발생하거나 받아들이는 부분, 동력을 전달하거나 변환하는 부분, 필요한 일을 하는 부분, 기계 전체를 지지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글쎄, 일을 하는 부위가 아닐까? 네, 말씀하신 일을 하는 부위와 동력 계통 부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기계 설비의 운동 및 동작 형태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회전 동작을 하는 기계는 플라이 휠, 펜, 폴리, 축 등과 같이 회전 운동 부위의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횡축 동작을 하는 기계에는 고정부 사이에 위험이 형성되고 작업점과 기계적 결함 부분에 잠재 위험이 있습니다. 왕복 동작을 하는 기계는 전후 좌우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위험이 형성됩니다. 그 외에도 진동 동작의 기계는 가공품이나 기계 부품의 진동에 의한 위험이 있으며 가공 중인 소재는 가공 중인 소재의 돌출 및 회전 가공물이 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기계 부품, 부착 공구, 지그 등의 돌출에 의한 위험이 있고 가공 결함은 열 처리, 용접 불량, 가공 불량 등에 의한 기계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비기계적 위험으로는 전기, 방사선, 고주파, 마이크로파, 자외선, 레이저 광선, 화학물질, 초음파, 압력, 온도, 분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계적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위험 요인은 트랩, 충격, 접촉, 얽힘 또는 말림, 튀어나옴 등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하나씩 살펴보세요. 알림아, 기계 설비의 움직임을 보니 참 위험한 것 같던데
사고 발생 부위나 발생 유형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기계 설비로 인한 상해 부위와 상해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 설비로 인한 상해 부위는 머리 0.9%, 눈 0.6%, 안면부와 팔이 각각 1.3%, 척추 0.7%, 몸통 0.8%, 손 6.6%, 손가락 80%, 다리 2.6%, 발 2.7%, 발가락 0.5%로 나타났으며 그중 손가락이 80%로 가장 상해 부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손으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군. 다음으로 상해 유형으로는 절단 42.5%, 골절 40.1%, 찰과상 6.5%, 타박상, 끼임 3.0%, 찔림, 배임 1.1%, 화상 1.1%, 시력장애 0.4%로 나타났으며 기타 유형 2.3%입니다. 이 중 절단이 42.5%로 상해 유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계 설비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계 설비의 위험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설비의 위험 요인 말고 위험점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네, 비슷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험점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계 사이에 발생되는 위험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험점에는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물림점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겠니? 물론이죠. 각 위험점을 클릭해보세요. 협착점은 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됩니다. 끼임점은 기계의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에 함께 형성됩니다. 절단점은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의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에서 형성됩니다. 물림점은 2개 이상의 회전체에 맞물려 들어가는 곳에 형성됩니다. 접선 물림점은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합니다. 회전 물림점은 회전하는 물체의 불규칙 부분과 돌기 회전 부분에 의해 장갑 등이 말려들 위험이 형성됩니다. (2) 기계 설비 안전과 방호. 이번에는 기계 설비 안전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 설비 안전의 기본 원칙? 네, 기계 설비 안전의 기본 원칙으로는 외관상의 안전화, 기능상의 안전화, 구조 부분의 안전화의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상의 안전화는 회전 부위, 왕복 운동 부위, 날카로운 돌출 부위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용 중 발생하는 위험 부위도 즉시 안전 조치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님, 이러한 안전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 배선 및 전기 기구 등의 커버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있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상정지 스위치 등의 명확한 채색 구분 등으로 오조작을 방지하는 것도 외관상 안전화 방법입니다. 기능상의 안전화 방법은 자동화된 설비에 대해 이상시 기계를 급정지시키거나 방호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 회로를 개선하여 오동작을 방지하거나 별도의 안전 회로에 의해 정상적인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기능상 안전화 방법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부분의 안전화는 재료의 안전성 확보, 설계의 안전성 확보, 가공 시의 안정성 확보, 풀프루프, 페일세이프, 인터락 장치 이용 등이 있습니다.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는 지난번에도 알림이 네가 알려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구조 부분의 안전화 방법에서도 2가지가 모두 해당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보세요. 재료의 안전성 확보는 재료의 조직이나 성분 결함으로 인해 재료의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공 중 발생한 크랙은 사용 과정에서 성장되어 파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설계의 안전성 확보는 강도 계산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소재의 굵기, 두께 등의 치수를 결정하고 사용 중의 강도 변화에 대비하여 안전율을 고려합니다. 가공 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와 부품은 열 처리를 통한 적합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때 열 처리가 불량하면 이로 인해 결함이 발생하고 용접 부위의 미세 균열이나 잔류 인력 등에 의해 파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업 시에는 정해진 작업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프루프는 미숙련자가 업무에 종사하여도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또는 기계 장치를 잘못 조작하거나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 안전장치를 해제하면 작동이 정지되는 것처럼 쉽게 해놓은 것이었어. 네, 그렇습니다. 페일세이프는 기계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을 확보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페일패시브는 고장 시 기계가 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고, 페일 액티브는 고장 시 기계가 경보를 발하면서 역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페일 오퍼레이셔널은 고장 시에도 다음 정기 점검 시까지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병렬로 여분의 파트를 구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터락 장치 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가드를 자주 움직이거나 개방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가드를 고정시키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이때 가드를 기계식, 전기식 등의 방법으로 기계 시스템 제어에 연동하는데요. 가드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기계가 작동되면 안 되고 가드가 열리는 순간 기계의 작동은 멈추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계 설비의 방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방호의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호의 원리는 위험 제거, 차단, 덮어 씌움, 위험 적응 등이 있는데요. 신노벨 연구원님, 위험 제거는 어떤 것일까요? 위험 제거는 잠재 위험 요인이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전압 장비를 사용하는 것, 뾰족한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 등이 위험 제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위험으로부터 연구활동 종사자를 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과 재해를 유발시키는 기인물이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차단입니다. 예를 들면 작업 공정의 자동화 도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구원님, 덮어 씌움은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아닐까? 작업자와 재해 요인이 공존하는 재해 가능 영역을 안전하게 덮어 씌우는 것이겠지.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방호 덮개, 전기 차단기 함의 외함,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적응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안전한 행위를 위한 동기부여와 안전교육 실시 등이 있습니다. 알림아, 그러면 방호를 위한 장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방호 장치는 어떤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야? 네, 방호장치의 체크포인트가 궁금하시군요. 방호장치의 체크포인트는 위험 발생을 경고하고 위험 방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호 정도와 기계의 성능과 기능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적용 범위, 유지 보수의 편의성에 대한 유지 관리, 방호 능력의 신뢰성에 대한 신뢰도, 작업 저해 여부에 대한 작업성, 소요 비용에 대한 경제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방호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지?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격리형 방호장치,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 포집형 방호장치 등으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방호장치를 클릭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격리형 방호장치는 차단벽이나 차단망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완전 차단형, 덮개형, 안전 방책 등이 있습니다. 완전 차단형 방호장치는 기계장치의 모든 부분을 덮어 씌우는 방법입니다. 덮개형 방호장치는 위험점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안전 방책은 위험 기계 근처에 접근 금지용 방어물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는 양수 조작형 버튼 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조작자의 신체 부위가
위험 한계 밖에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는 조작자의 신체 부위가 위험 한계 내로 접근하면 신체 부위를 안전한 위치로 밀거나 당겨내는 방법입니다.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는 조작자의 신체 부위가 위험 한계에 들어오면 이를 감지하여 기계를 정지시키거나 스위치가 꺼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포집형 방호장치는 연삭숫돌이 파괴될 때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커버와 같이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니라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분류됩니다. 돌발 퀴즈!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는 조작자의 신체 부위가 위험 한계 내로 접근하면 신체 부위를 안전한 위치로 밀거나 당겨내는 방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연구원님,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걸? 그럼 제가 방호장치 설치 및 점검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정상적인 작업이나 보수 시 기계의 운동 부위에 사람이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가? 둘째, 회전 또는 움직이는 스크류, 키 등이 돌출되어 조작자의 옷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가? 셋째, 공구, 지그 또는 작업 고정물이 필요할 때 이들이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편리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넷째, 작업장의 조명이 잘 되고 있는가? 다섯째, 작업점에 부가적인 조명이 필요한가? 여섯째, 적절한 개인 보호구가 비치되어 있고 착용되고 있는가? 일곱째, 바닥에 부스러기 등이 제거되고 정리정돈되는가 등의 7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구원님도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알아두세요. 알겠어. 고마워, 알리마. 3. 기계 설비의 안전한 사용. 이번에는 기계 설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기계 설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자신이 사용할 기계에 대한 학습을 해야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보고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점이나 위험 장소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 무관하거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단독으로 기계 설비 운전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 운전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비산 방호벽을 설치하는데 파편이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비산물이 작을 경우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방해물은 기계 작동 시 전도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방해물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기계 가동 부분에 말리기 쉬운 의복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 등을 착용하지 말고 작업에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기계의 진동으로 인해 고정된 공구나 시편이 느슨해져 떨어지거나 비산될 수 있으니 공구 및 시편은 확실히 고정합니다. 그 외에도 정리정돈을 잘하고 전도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량물은 잘 고정하고 기계 작동 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전을 정지해야 합니다. 알리마, 기계 설비는 일상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 기계 설비의 일상적인 점검은 정지 중 점검 사항과 운전 중 점검 사항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지 중 점검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급유 상태, 전동기 스위치 이상 유무, 볼트, 너트의 조임 상태와 풀림 유무, 안전장치, 동력 전달 장치의 이상 유무, 접지 상태, 스위치 및 스파크 발생 부위의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 보관 유무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점검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클러치의 기능 상태, 주유 상태 및 노유 여부, 벨트, 풀리, 기어, 플라이 휠 등 접촉 부위에 설치한 방호 덮개, 방호울의 기능 유지 유무, 전동기 및 기계에서 이상음, 이상 진동, 이상 압력, 과열 현상이 나타나거나 스파크의 발생 유무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알림아, 기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각각 기계에 따라 유의할 부분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유의해야 될 점을 알려주겠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계 설비별로 안전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연사키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삭 숫돌에는 커버를 부착하고 숫돌을 교체한 경우 3분 이상 시운전합니다. 사용 전 숫돌의 파열 등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숫돌과 받침대의 간격은 3mm 이내로 하며 가공 시 급격한 충격을 피하며 서서히 작업합니다. 양쪽의 풀렌즈는 동일한 외경의 것으로 하며 크기는 숫돌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연삭 시 숫돌의 측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안경, 귀마개, 방진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롤러기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정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고 급정지장치는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서든 조작이 가능하게 설치합니다. 협착의 우려가 있는 곳은 가이드,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 청소 점검 시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후 실시합니다. 가공 시에는 손을 직접 사용하지 말고 헤라 등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세요. 드릴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전 드릴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시 파편을 입으로 불거나 손으로 쓸지 마세요. 또한 전기드릴 사용 시 접지 확인을 하고 면장갑은 착용하면 안 됩니다. 가공물이 작은 경우에는 손을 사용하지 말고 바이스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둥근 톱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톱날 접촉 방지 장치를 부착하여 신체가 톱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분할날을 부착하여 가공물이 튀어오르는 것을 예방하세요. 분할날은 톱날 뒤편 12mm 이내에 설치하고 두께는 톱날의 1.1배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합니다. 사용 전에는 시운전을 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톱날의 균열, 마모, 파손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보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며 톱날을 교체한 후 충분히 공회전을 실시합니다. 작업 종료 후에는 전원을 오프하고 톱밥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변을 정리정돈하세요. 선반의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칩이나 냉각류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산 방지판을 부착하고 긴 물체 가공 시 방진구를 사용합니다. 수공구 등은 주축대에 보관하지 말고 별도의 보관함을 활용하고 절삭 작업 중 보안경을 착용하며 바이트는 짧고 단단하게 부착합니다. 가공물이나 척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매를 단정히 하고 장갑은 착용하지 마세요. 칩은 압축 공기가 아닌 브러쉬를 활용하여 제거하도록 합니다. 동력식 수동 대패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 접촉 예방장치를 부착하세요. 대패 작업 시 장갑은 착용하지 말고 작업 시 보조기구를 사용합니다. 목재의 마디나 옹이는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힘을 주어 가공하지 말고 사용 전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안전장치의 파손 여부, 정상 동작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종료 또는 이석 시 전원을 오프하세요. 보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주변을 수시로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밀링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링 커터의 상부함에는 가공물에 적합한 덮개를 부착합니다. 정면 커터 작업 시 칩 커버를 설치하거나 보안경을 착용하고 절삭 중 장갑 착용은 하지 마세요. 가공물은 테이블 또는 바이스에 고정하여 작업하고 커터 설치, 교체 시 전원을 차단합니다. 테이블 위에 측정기구, 공구 등을 보관하면 안 됩니다. 칩은 기계를 정지시키고 브러쉬를 활용하며 칩이 비산되는 작업 시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호이스트와 크레인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후크 해지장치, 방향 표지판,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부착합니다. 사용 전 안전장치 및 와이어 로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매달린 적재물에 내리는 장소,
적재 장소의 안전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음매가 있는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형 혹은 부식된 것, 공층 지름이 7% 이상 감소된 것, 와이어 로프의 소선 필러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등 와이어 로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정된 사람 외에는 운전을 금지하고 동시에 2방향 이상으로 조작하면 안 됩니다. 수직 방향 외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면 안 되고 급하게 감아 올리거나 내리는 것도 안 되며 체인이나 로프를 물품의 경사직에 매달아 관상하면 안 됩니다. 물품의 중앙에 후크를 위치시키고 제한 하중 이상 되는 물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달린 물품 아래로는 통행하지 않도록 하세요. 프레스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전 안전장치의 동작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양수 버튼 스위치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작동 스위치는 매회 조작하고 금형 내 이물질을 제거할 경우 전원을 끄고 실시하며 스크랩 등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세요. 공기 압축기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터와 압축기 사이의 벨트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압력 탱크 내의 응축수는 정기적으로 제거합니다. 자동 정지 장치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압력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세요. 압축 공기를 귀나 안면 부위로 직사하면 안 되며 오일 및 필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교류 아크 용접기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홀더의 끝부분을 제외하고 절연된 안전형 홀더를 사용하고 자동 전격 방지기를 부착하고 작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석 시 용접기의 전원을 오프하고 케이블의 절연이 손상된 경우 보수 또는 교환합니다. 용접 작업 장소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용접면, 앞치마, 발덮개, 안전화 등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용접 흉 흡입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주위에 가연물, 인화성 물질, 가연성 가스 등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고 용접기의 접지 상태를 확인하세요. 각 기계 설비 안전수칙 동영상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설비는 동력계통 부위와 일을 하는 부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기계 설비 안전과 방호를 위해 위험 기계 사용 시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사용 방법에 적합하게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점에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이미 해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음이나 진동 등이 발생할 때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계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위험기계 일상 점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계 설비 정지 중에는 급유 상태, 전동기 스위치 이상 유무, 볼트, 너트의 조임 상태, 풀림 유무, 안전장치, 동력 전달 장치의 이상 유무, 접지 상태, 스위치 및 스파크 발생 부위의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 보관 유무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계 설비 운전 중에는 클러치의 기능 상태, 주유 상태 및 누유 여부, 벨트, 풀리, 기어, 플라이휠 등 접촉 부위에 설치한 방호 덮개, 방호울의 기능 유지 유무, 전동기 및 기계에서 이상음, 이상 진동, 이상 압력, 과열 현상이 나타나거나 스파크의 발생 유무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위험기계 안전 연구원님, 예술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래? 그런데 예술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날 이유가 뭐가 있지? 위험한 것이라고는 전혀 다루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조서 쪽에서는 교류 아크 용접기, 회전톱, 둥근톱 등 각종 위험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안전교육은 받고 있는 건가? 담당 교수가 수업 전에 간략하게 알려준다고는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다친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 왼쪽 손가락 3개가 절반 정도 절단되었는데 다행히 봉합은 잘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전동 공구나 각종 위험기계는 대부분 실험실이나 실습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사용할 때 조심해야겠어. 네, 하지만 조심만으로는 부족해요. 관련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하고, 사용 전 정상 작동 유무 점검, 사용 후 정리 정돈 및 전원 차단이 필요하죠. 아, 그렇구나. 알림아, 네가 이번에는 위험기계 안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 교육에서는 어떤 것부터 내가 알아야 하는 거지? 오늘은 기계 설비의 위험점, 위험 기계 설비의 방호, 주요 기계 기구 작업별 위험성 및 방호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기계 설비의 위험점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위험 기계 설비의 방호 장치와 준수 사항에 대해 이해하며 주요 기계 기구 작업별 위험성 및 방호 대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일. 기계 설비의 위험점. 자, 먼저 기계 설비 위험점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계 설비의 위험점에는 다음과 같이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로 각 항목을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협착점이란 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프레스 금형 조립 부위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끼임점은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을 말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폴리와 베드 사이, 연삭수돌과 작업대 사이 등에서 볼 수 있죠. 절단점이란 고정 부분과 운동 부분이 만드는 위험점이 아니고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의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을 말합니다. 목공용 띠톡 부분, 밀링 커터 부분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접선 물림점은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으로서 풀리와 벨트, 체인과 스프로킷 등에서 볼 수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말하며 나사 회전부, 드릴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위험 기계 설비의 방호. 방호는 인간을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막아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방호 장치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적 안전 장치를 말합니다. 좀 더 방호 장치의 구체적인 용도를 알고 싶은데? 네, 방호 장치는 일감, 공구 등의 낙하 비례에 의한 위험 방지, 위험 부위의 인체의 접촉 또는 접근 방지, 방음, 집진 등의 목적에 따른 용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호 장치들에는 갖추어야 할 일반 원칙이 있는데요. 작업 방해의 제거, 작업점의 방호, 외관상의 안전화, 기계 특성의 적합성입니다. 기계 설비 점검 사항으로는 정지 상태 시 점검 사항과 운전 상태 시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정지 상태 시 점검 사항은 급유 상태, 개폐기의 이상 유무, 방호 장치, 동력 전달 장치의 점검, 슬라이드 부분 상태, 힘이 걸린 부분의 흠집 및 손상 유무, 볼트, 너트의 헐거움 또는 풀림 여부, 스위치의 위치와 상태 이상 유무, 접지 상태의 이상 유무 등입니다. 연구원님, 그럼 운전 상태 시 점검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클러치의 정상 동작 여부, 기어의 맞물림 상태, 베어링의 온도 상승 여부, 이상음 및 진동 발생 여부 등이 아닐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실험 실습 실내 통로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통로에는 구획을 표시해야 하며 통로면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합니다. 또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하며 기계와 기계 사이에 80cm 이상의 안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안전 통로의 폭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네, 먼저 실험 실습 실내 안전 통로의 폭은 일방 통행일 경우 사람 몸 넓이 더하기 60cm 이상이거나 80cm 이상이어야 하며 양방 통행의 경우는 몸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90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 실험 실습실 주변 교통 안전도 중요할 텐데 도로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네, 실험 실습실 주변 교통 안전을 위해 일방 통행의 경우 노폭은 차폭 플러스 60cm 이상이어야 하며 교차 통행의 경우 노폭은 차폭 곱하기 2 플러스 90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차량 운행 속도는 제한 속도가 시속 10km이며 시속 8km 정도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속도입니다. 이번에는 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 장치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문제가 발생한다면 실험 실습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네, 우선 실험 실습자는 다음과 같이 방호 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 담당자, 담당 교수 또는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방호 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방호 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교수 또는 책임자에게 신고할 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 실험 실습자가 신고했을 경우 담당 교수나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하지? 네, 실험 실습자가 방호 조치에 대한 기능이 상실된 것을 신고할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방호 장치의 일반 원칙은 작업 방해의 제거, 작업점의 방호, 외관상의 안전화, 기계 특성의 적합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3) 주요 기계기구 작업별 위험성 및 방호 대책. 자, 이제부터는 주요 기계기구 작업별 위험성 및 방호 대책을 현장 사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게차를 활용한 운반 작업입니다. 자, 연구원님, 먼저 두 사진을 보도록 하실까요? 어디 보자. 왼쪽 사진은 안전 통로가 미구획되어 있네. 오른쪽은 지게차 전용 통로가 구획되어 있어 안전해 보여.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왼쪽은 지게차 전용 통로와 보행자 통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 오른쪽도 지게차 전용 통로가 잘 구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을 보시죠. 두 사진 모두 지게차에 너무 많은 짐을 실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왼쪽은 과다 적재로 인한 시야 미확보 상태에서 후진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 역시 과다 적재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포크를 과다 상승해서 전진하고 있죠. 둘 다 위험한 작업 방법입니다. 좋아. 다른 사진도 볼까? 어라? 왼쪽은 짐을 포크에 매다는 상태로 전진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무게중심이 상승해서 위험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한편 오른쪽은 물건을 안전하게 싣고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전진하는 안전한 작업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작업 모습을 살펴볼까요? 어라? 왼쪽은 급선회할 때나 사용하는 별도의 손잡이를 핸들에 부착해놨잖아. 이거 위험한걸? 오른쪽은 주행 시 전조등,
후미등 점등을 잘 했으니 안전한 작업 방법이 될 것 같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왼쪽을 보면 반사경도 보이고 제한속도 표지판도 설치해놨으니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구나. 또 오른쪽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니 올바른 작업 수칙을 잘 지키는 모습이야.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게차를 활용한 운반 작업 마지막 사진들을 살펴볼까요? 이런,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팔리트 위에서 작업하고 있잖아. 저러다 추락하면 어쩌려고. 우측처럼 안전난간이 설치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해야지.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장 크레인 취급 작업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두 사진은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의 모습입니다. 이런, 수직 사다리 입구에 잠금 장치가 없잖아. 오른쪽처럼 잠금 장치를 설치해둬야지.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번 사진은 어떤가요? 응? 여기도 계단 통로 출입구에 잠금 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네. 오른쪽처럼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볼까? 이번 사진을 보면 왼쪽은 레일 측면에 스토퍼가 안 보이는데? 오른쪽처럼 작업 구간 레일 측면에는 탈착형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는데 말이야. 네, 맞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이번 사진은 점검 보수용 통로입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난간이 잘 설치되어 있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으니 안전한 작업으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크레인 운행 구간 및 운전자 이동 통로 구획에 관한 사진입니다. 이런, 왼쪽 사진을 보면 크레인 운행 구간에 근로자가 통행을 하고 있잖아. 이러면 위험하지. 오른쪽처럼 운행 구간 및 이동 통로가 확보되고 잘 지켜져야 안전할 텐데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화물 운반 모습입니다.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이런, 왼쪽 사진은 중량물을 손으로 잡고 화물 운반을 하고 있잖아. 오른쪽처럼 노토치식 수공구를 사용해서 화물 운반을 해야지. 네, 다음은 권상수단에 관한 사진입니다. 어디 보자. 왼쪽은 섬유 로프로 외 줄거리 권상을 하고 있어서 위험해 보이고, 오른쪽은 전용 직으로 권상하고 있으니 안전해 보여. 네, 잘 보셨습니다. 자, 그럼 천장 크레인 취급 작업 사진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줄거리 방법에 관한 사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왼쪽처럼 위험하게 줄로만 묶으면 안 되지. 오른쪽처럼 안전한 줄거리 방법을 써야지 않아? 네,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타 동력 기계 취급 작업에 관한 사진입니다. 먼저 동력 전달부 방호 덮개 설치에 관한 사진입니다. 두 사진 모두 방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두 사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면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면 어쩌려고. 동력기계 작업 시 면장갑 착용이 얼마나 위험한데. 오른쪽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 같은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잘 착용하고 있구나. 네, 잘 보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량물 적재 작업에 대한 방호 대책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다단 적재에 관한 사진입니다. 왼쪽은 3단 이상 고단 적재를 해서 위험해 보이고 오른쪽은 2단 적재를 했네. 안정된 높이로 잘 적재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님, 다음 사진은 적재 장소 구획에 관한 사진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왼쪽 사진은 적재 장소 구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것은 적재 장소 구획에 필요한 경량 펜스와 그 설치된 모습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다 살펴본 건가? 네, 거의 다 봤어요. 끝으로 중량물 받침대 사용에 관한 사진들도 마우스로 클릭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점의 종류에는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이 있습니다. 2. 방호장치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적 안전장치입니다. 3. 위험기계 방호장치 관련 실험 실습자 준수사항으로는 첫째,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 담당자, 담당 교수 또는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둘째,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셋째,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교수 또는 책임자에게 신고할 것이 있습니다. 4. 위험기계 방호장치 관련 담당 교수 또는 책임자 조치사항으로는 실험 실습자가 방호조치에 대한 기능이 상실된 것을 신고할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기계기구 작업별 안전을 위해서는 기계기구 자체, 운반물, 고소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안전 통로 설치, 기계기구의 올바른 운전법 숙지, 적절한 보호구 착용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덕분에 위험기계 안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게 되었어. 고마워. 별 말씀을요.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진답니다. 학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